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당자 찾아보고 직접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그만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대한민국 천만의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날까지 깔끔무늬의 루키 레벨업 프로젝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키 레벨업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깔끔무늬 조팀장입니다. 앞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부터 열까지 1도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나랑 그렇게도 안 맞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신기하죠. 매일 얼굴만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보고 살 수는 없을까요? 내용이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죠. 집에 갈 때쯤 그때 그 말했어야 하는데 하며 아쉬워하지 않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숯처럼 시커멓게 타지 않나요?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오늘의 주제처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해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몰아세우고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고 소중하게 대할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따라오시죠. Follow me. 툭 하면 폭발하는 상사, 뭐든 아는 체 않은 직장 동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친구, 무조건 적대적이고 싸움에 칼날을 가는 이웃.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주하기에는 두렵고 무시하기에는 위험한 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싶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척 외롭고 곧 사람이 그리워질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성향이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고요.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많으면 스트레스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얽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왕 그들과 살아가야 된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어느 집단이건 간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여놓는 사람, 내 말을 끊거나 나를 항상 무시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사람,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나의 부탁과 의견을 건성건성 듣고 무시하는 사람, 그들은 세상의 풍파와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들이죠. 주변의 상처를 받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새겨진 스크래치들로 까칠해진 거죠. 상대를 이겨야만 내 마음에 긁힌 스크래치가 더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이들에게 이기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더 발끈해요. 차라리 그렇구나 라고 단정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들은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상처도 치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 매일 보는 사람들이라면 무시할 건가요? 그러다 내 마음도 자칫 다쳐서 나까지 또라이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죠? 마음을 해킹하는 의사 마크 골스톤의 책 Talking to Crazy를 보면 우리는 반드시 비이성적인 사람과 만난다고 해요. 골스톤 박사는 사람이 함께 살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요. 그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화만 부추기는 꼴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울부짖고 징징대고 거들먹거리고 움츠려들고 갑자기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늘 걱정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만 말해야 되는데 감정까지 전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겠지? 그럼 난 또 이렇게 말해야겠지? 라며 자꾸만 감정을 넣어서 스스로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터널시아라고 해요. 터널시아란 사실에 사실 그대로를 판단하지 않고 감정까지 넣어서 얘기하는 거죠. 터널시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터널시아에서 벗어나야 스트레스 지수도 내려가고 자존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터널시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감하고 예민한 대화를 피하려는 사람은 비이성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해방되지 못하고 영원한 인질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로부터 숨지 말고 사실만 말하고 터널시아에서 빠져나오세요. 다음은 회사 동료와 업무 간 발생했던 나만의 터널시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실패한 사례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인적사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런 자료 없고요. 편한 사이도 아닌데 친한 척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거 좀 불편하네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또 뭐가 죄송하지? 진짜 이러면서 더 이상 전화를 못했어요. 이럴수록 다음번에 통화하기는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터널시아에서 빠져나오세요. 사실에 입각한 명분만 제공하고 대안만 제시하세요. 다음은 나의 감정과 느낌을 쏙 빼고 대화를 했던 성공 사례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인접사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런 자료 없고요. 편한 사이도 아닌데 친한 척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시네요. 좀 불편합니다.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지? 침착해라. 사실만 그대로 말하는 거다. 네. 주변 동향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차장님 필요한 자료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고 평일 퇴근했는데 문자하면서 괴롭힙니까? 침착하자. 감정을 배제하자. 사실과 대안만 전달하자. 임원 보고라 급한 마음에 연락드렸네요. 주변에 인접사 현황을 중요시하는 임원 보고라 여쭤봤어요. 문의하려는데 차장님 생각이 났네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다른 담당자를 소개해 주신다면 연락망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정재인이 됐고 불편하니 이렇게 안 했으면 하네요. 1시간 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다음번에 편한 시간에 연락 한번 주세요. 그분은 전화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패 사례처럼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끝냈으면 절대 전화가 오지 않았겠죠. 반면 터널시아에서 벗어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과 명분을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니 전화가 다시 온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말에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전달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만 말하고 그 사람이 말했던 불만에 대한 대안을 건조하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모두 다 성공 사례처럼 전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지수는 낮아지고 자존감은 올라가겠죠. 때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사귀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매여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마주하기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그들과 최고의 대화를 하기 위해 터널시아에서 빠져나오고 사실만 말하고 대안만 제시하세요. 내 주변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고 소중하게 대할 거예요. 대한민국 천만의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날까지 깔끔우니의 루키 레벨업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정말